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은 이거를 설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성하시고 코드 작성도 하고 하는데 조금 더 이후에는 코드 작성은 정말 하나의 파트에 불과해져요.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협업해야 되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붙잖아요. 그러면은 정해진 틀이 좀 필요해요. 약속된 틀이죠. 약속된 코드 작성 틀 이런 느낌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같이 일할 때 누가 이런 역할을 맡고 A 역할, B 역할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있어야지 유지보수할 때 편해요. 우리가 수정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되게 많아요. 개발이 그리고 오랫동안 이루어진 영역이라 이 틀 있죠? 이런 틀이 몇 개 있어요. 패턴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해진 것도 보이고요. MVC 패턴 말고 또 다 비슷해요. 그냥 좀 이름만 좀 달라요.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이런 것도 있고 아예 그 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요거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자바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이렇게 좀 장착된 거예요. 막 이렇게 로봇들 업그레이드 가듯이 자바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기능들이 붙으니까 그걸 이름을 이제 스프링이라고 붙였고 프레임워크는 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그 안에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된, 규약된 코드 작성을 어떻게 하자 등등이 있습니다. MVC 패턴 한번 찾아봅시다. 딱 나오죠? 패턴 구조라고 아주 있는데 그림 한번 보려고 이런 느낌이에요. 모듈이라고 나뉘는데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되는데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명령어라고 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컨트롤러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이 받아지고 나면은 그 안에서 처리가 되죠. 그거에 맞게끔. 그래서 컨트롤러 쪽에서는 약간 갈래가 생겨요. 거기에 맞는 코드 작성들이 쭉쭉쭉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친구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뷰 쪽으로 넘어가고 이 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콘솔인 거죠. 콘솔로 보고 있어요. 확장이 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코드에서 이거 DB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리스트로 하고 있죠? 어레이 리스트? 여기다가 저장해서 놓고 있는데 리스트가 확장이 되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DBMS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붙어요. 플러스가 돼요. 콘솔 쪽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HTML이고 CSS 좀 다루셔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뺄 수가 없어요. 항상 세트예요. 여기로 넘어가고 이것들이 자바랑 좀 묶인다? 이러면은 자바 서블릿 페이지라 그래서 JSP라는 것도 들어보시게 되면은
아예 J가 자바구나요. 네, 자바. 유저가 그러면 뷰를 보고 요청을 내려요. 그러면은 컨트롤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저랑 그 소통은 어떻게 할까요?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HTML,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가 보는 화면과 내 코드랑 어떻게 연결이 되지 하는 부분은 이제 서버예요. 서버고 통신이고 이러거든요. 그럼 서버 통신, 그럼 데이터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안도 여기 들어가게 되고, 많아요. 통으로 좀 묶었다. 프레임워크. 예, 통으로 쫙 묶었다. 프레임워크. 지금 해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자바를 공부를 여기서 했는데, 이거를 아주 이 개념만 가지고 확장을 좀 시킨 거예요. 이만큼의 콘솔로 확장시키고, 그만큼을 리스트로 확장시키고. 명령을 쓰는 거는 내가 하고, 명령을 써서 이렇게 넣고 있고. 이런 틀에서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한번 갖춰보려고 해요. 이런 틀을. 그래서 파일들 조정을 좀 먼저 해줄 거예요. 자, 메인이 하는 역할은 좋아요. 메인은 딱 실행만 시켜주고 앱을 구동시키면은 충분한 역할이 되고 여기다가 그 org.example 있죠? 여기에 new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인텔리제이는 여기 있다. 패키지. 네. 패키지 하나 눌러보시고요. new 패키지는요. 컨트롤러로 할게요. 컨트롤. 패키지가 만들어졌으니 패키지 안에 자바 클래스를 주시고요. 자바 클래스는 모티베이션, 그 앱이죠. 앱의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예요. 컨트롤러 패키지인데 그 이름도 컨트롤러 클래스인 거죠. 앱 메인은 그대로 이 자리에 있으면 될 것 같고 VO를 여기다 만들어놨네. 자, 이 VO를 옮길 겁니다. 얘,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org.example 안에다가 다 넣읍시다. 리팩토어라 그러는데 하세요. 네. 이 안으로 이렇게 넣읍시다. VO가 이름이 좀 많아요. VO일 때도 있고요. 엔터티라고 하는 놈일 때도 있고 아니면 얘가 D 트랜스퍼 오브젝트 DTO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다 같은 소리거든요. 뭐예요? 모아놓고 데이터 그냥 폴더야. 옮겨 다니는 놈이에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폴더 얘기하는 거예요. 옮기는 그놈. 엔터티는 객체라고 하는 거에 약간 다른 또 유의어거든요. 하나의 그 형상을 엔터티라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용어라서 같이 와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엔터티거든요. 컨트롤러 쓰시고요. 컨트롤러 하나 더 패키지를 만들어 봅시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시스템 패키지. 시스템에는 자바 클래스가 있는데 시스템 컨트롤러
그러면 앱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앱이 실행이 되고 이런 거 이제 지울게요. 주석 처리한 것들은. 자, 앱이 실행되면은 명령어가 실행되고 이때 exit가 들어가면 종료를 하고 그 브레이크를 넣는데 앱이 해주는 역할이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시스템 그 컨트롤러 있죠. 이 시스템 컨트롤러한테 시킬 거예요. 함수로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종료라고 하는 거는 역할을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코드를 얘가 할 게 아니라 다른 놈이 해야 돼요. 시스템 컨트롤러가. 근데 이렇게 쓰고 싶은데 없다 그러죠. 빨간 색깔이죠. 왜 그러냐면은 앱 클래스 안에 시스템 컨트롤러 객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 객체는 런을 하고 하나 만들어 주죠. 위쪽에다가 시스템 컨트롤러를 요거 누르면 임포트 합니다. 위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시스템 컨트롤러라는 타입을 받는 소문자로 쓰는 시스템 컨트롤러. 요거 대문자, 요거 소문자 하면은 구분이 되죠. 뉴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 만들죠. 이렇게 객체 생성한 뒤에 이 객체에서 엑시트를 하겠다. 엑시트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놨잖아요. 엑시트를 만들 때 이거 자동 완성 될걸요.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create method exit in system controller예요. 딱 이거 할 거예요. 눌러보시면은 만들죠. 프로그램이 그 리턴 타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해요. 매개 변수도 확인하는데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 출력문은 잘라내기를 해서 시스템 컨트롤러의 엑시트 코드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만났을 때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보여주겠죠. 우선은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면은 엑시트를 했다. 명언의 종류가 뜨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코드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나오는 거죠. 역할에 대한 구분이 이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계속 가보죠. 자, 명령어에 여기 exit 했고요. 그 다음에 add. 자, add를 시킬 건데 이 add 쪽은 누가 할 거냐면은 motivation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에 ad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모티베이션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객체 만들면 되죠. 위쪽에 얘랑 똑같이 해서 모티베이션 컨트롤러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동 완성이 탁탁탁 되죠. 엔터 누르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컨트롤러의 객체 안에 있는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저는 실행할 거니까 만들어줘야 돼요. add가 나오고요. 얘가 할 일은 앱에서 했던 이런 친구들 있죠. 얘들 다 할 겁니다. 여기까지 싹 다 긁어가죠. 짜잔. 일단 긁어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앱에서는 add를 했을 때 얘한테 이렇게 시키기만 하면 되죠. 리스트도 그렇게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저기부터 좀 해야죠. 이거 처리부터 해야죠. 모티베이션에서 애들 하려고 했는데 저 빨간 색깔들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죠. SC가 필요하고 라스트 아이디가 필요하고 등등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컨트롤러 쪽한테 지금 앱이 가지고 있어요. SC도 앱이 있고요. 라스트 아이디 앱이 갖고 있어요. 또 모티베이션 리스트 이 친구도 여기 있어요. 저 애들한테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인데 주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설계적인 부분인데 제가 한번 하나의 버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넘겨줘 볼게요.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은 인자를 쓰면은 줄 수가 있어요. SC 필요하겠죠? 라스트 아이디 필요하죠? 그리고 모티베이션 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다 넘겨줄 수가 있네요. 다음과 같이 넘겨주어서 모티베이션 컨트롤러가 받아보도록 하죠. 얘가 스캐너 SC를 받고 라스트 아이디가 인트죠. 그러면은 라스트 아이디 인트로 받읍시다. 모티베이션 리스트가 리스트예요. 맞나? 이렇게 생긴 타입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모티베이션 리스트 넘겨받으시면은 쓸 수 있죠. 외부에 있는 이 애드 입장에서 앱에 있는 것들은 외부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받을 때는 이와 같은 매개하는 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뜻이 조금 더 와닿으실까 싶어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일단 에러는 사라졌고 나머지 잘 되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요. add 왜 이러죠? 1번밖에 명령이 등록이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도 눌러보죠. 되긴 했어요. 저장이 어쨌든 됐는데 번호가 이상하죠? 엑시트는 잘 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요것들. 애드가 계속 이상합니다. 잘 넘겨준 것 같고요. 그 명령으로 지금 잘 받았잖아요. SC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모티베이션 리스트도 저장이 잘 됐으니 문제 없어요. 라스트 아이디 왜 그럴까요? 라스트 아이디가 1만 나온 이유. 자식? 부모 자식? 그쵸? 라스트 아이디가 넘겨왔는데 여기서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된 거를 다시 보내주죠. 앱으로 다시 보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내줘야 된다. 네, 이 부분이죠. 이게 안 된 거죠. 어쨌든. 여기 있는 라스트 아이디를 얘한테 줬어요. 그럼 보내는 데이터가 0이죠? 0이 들어가죠? 얘 애드하면. 좋아요. 그래서 0이 들어왔어요. 이 0을 1 플러스를 이 시점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1을 넣어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행이 되잖아요. 그때 뭐 들어와요? 두 번째 실행을. 또 0 들어와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었던 그 플러스 라스트 아이디를 전부 다 컨트롤러로 넘겨서 이렇게 복붙해가지고 잘라내기 위해서 가는 바람에 이게 얘를 계속 갱신해 줬었는데 그 갱신했던 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아까 저기 말씀처럼 플러스 라스트 아이디를 여기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요. 잘 되기는 하네요. 1, 2, 3, 4. 그래서 4, 3, 2, 1. 네, 이거는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그냥 잘 됐는데 네, 이상한 정도예요. 앱이고요. 모티베이션 컨트롤러예요. 라스트 아이디가 라스트라고 할게요. 라스트 0번을 계속해서 넣고 있고요. 지금 모티베이션 컨트롤러에 add 눌렀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add가 잘 되는데 이 add에 넘겨주는 게 라스트 넘겨주죠. 여기 라스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라스트를 플러스 해서 그 리스트 이 친구한테 저장시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친구가 생각보다 골치가 아프죠? 여기서. 뭔가 중복되는 느낌이죠. 앱에서 나는 요청을 얘한테만 주면은 알아서 다 처리가 됐으면 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컨트롤러가 받아서 라스트 아이디라고 하는 이 친구를 분명히 증가를 시켰는데 이게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바람에 앱에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은 좀 아셔야 되는 개념은 함수의 매개 변수 쪽에 메서드 함수래요. 여기다가 int 지금 라스트 아이디 준 거잖아요. 예를 들어 i라고 준 거예요. 다른 쪽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에 1을 줬대요. 이거 실행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개념은 아시겠는데 이때 넘어갈 때 그 데이터가 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앱에 있는 라스트 아이디와 컨트롤러에서 받은 이 라스트 아이디는 동일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실은 좀 더 심화적인 문법 안에 있는 건데 같은 게 아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바에서는 크게 이거 가지고 막 따지진 않아요. C에서 따지는 거예요. 복제돼서 다르다 인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일단 한번 그냥 이제 들어놓으시고 자 설계의 영역인데요.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자 라스트 아이디가 이게 마지막 번호를 계속 증가시켜 주는 놈이에요. 그 번호 증가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번호 증가를 add 할 때 하면 되는 거죠. add 할 때만 하면 되고 얘가 리스트 쪽에 저장이 잘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앱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라스트 아이디를 계속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설계예요. 생각하기 나름인 부분이라. 그러니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라스트 아이디 있잖아요. 앱에서 뺍시다. 이 라스트 아이디는 애드 할 때만 알면 돼요. 그래서 모티베이션 컨트롤러가 라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있자고요. 속성으로. 라스트 아이디를 넘겨주는 거 있죠? 하지 말고요. 이거 더하는 것도 하지 맙시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라스트 아이디를 그 모티베이션 컨트롤러 안에서 이렇게 해결하면 어떠냐는 거죠. 전역 변수처럼 속성에다가 주고 일씩 올리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없앴는데 잘 되나 확인을 해보면 네, 잘 나오는 겁니다. 혹시 앱에서 라스트 아이디를 다른 데 혹시 쓰나 고민해봐야죠. 애드에다가 아예 넘겨줘 버렸는데 전역 변수까지 그러면은 괜찮아요. 리스트도 안 쓰네요, 그죠? 네. 내가 똑같은 기능을 실행하는데 지금 코드가 꽤 바뀌었어요. 요런 용어가 있어요. 리팩토링이라고 하는데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유지 보수를 나중에 한다고 했을 때 애드에 대한 걸 해야 돼. 그러면은 이런 컨트롤러 하나 맡겨주고 그 사람 보고 여기 하라 그러면 돼요. 앱을 건들 필요가 없어요. 약간 앱은 이제 리더격이 팀장격이 그냥 컨트롤하는 느낌. 나머지한테 팀원들한테 맡길 때 이런 거 하나씩 줘야 되는 거지. 앱 하나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놓으면은 이제 엉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정의는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은데 그 코드가 다른 거예요. 효율적인 것을 목표로 하죠. 당연히 효율적인 코드를 더 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앱에서 SC 넘겨주고 모티베이션 리스트도 넘겨주면은 저장도 잘 되는데 모티베이션 리스트를 그 애들한테요. 요거 리스트까지 넘겨줄 거예요. 얘도 앱이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도록 나 이거 어떻게 할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리스트로 좀 넘어가죠. 자, 리스트 쪽에서도 이것도 모티베이션 컨트롤러가 리스트라고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쓰면 되겠죠. 얘를 크리에이트 해주세요. 아래쪽에 생성이 되고 앱에 있었던 리스트 쪽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지? 여기까지인가? 다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자, 모티베이션 리스트 넘겨줘야 될 거 리스트죠. 이거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똑같이 받아야 돼요. 애드가 받았던 것처럼 리스트도 매개 변수를 받아주십시오. 아이고 뭐야 이상하게 됐어. 그대로 받았죠? 애드 넣고. 그래서 런이 지금 여기서 끝까지 이제 한눈에 보일 정도로 줄었어요. 다 넘겨줬네요. 애드 좀 해보고 확인 좀 해봅시다. 잘 나오네요. 리스트까지 깔끔하게 기능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그 모티베이션 컨트롤러 보시면은 애드도 그렇고요. 리스트도 그렇고 전부 다 모티베이션 리스트를 받아 쓰는데 이 리스트는 똑같은 놈이에요. 그죠? 앱에서 처음에 뉴를 했고요. 이 뉴가 각각의 메서드에
인자로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넘어갈 때 제가 복제된다 그랬는데 객체는 복제가 아니에요. 객체는 참조값을 주기 때문에 똑같은 놈이에요. 요거 줘서 얘가 아무리 이렇게 복제가 돼가지고 들어가도 결국에 가리키는 놈은 동일한 놈. 네, 오브젝트는 같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컨트롤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 친구를 모티베이션 컨트롤러의 속성으로 내가 들고 있으면은 프라이빗이 보통이고요. 이렇게 속성으로 들고 있고 add에서 그럼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빼는 거죠. 지금 매개 변수 뺐는데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에러들이 다 안 나죠. 그 다음에 앱에서는 이거 뺄 거예요. 빼버립시다. 안 줄 거예요. 더 저기를 한 거예요. 더 역할 분리를 한 건데 모티베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서 리스트도 만들고요. 리스트에 대한 처리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권한을 더 준 거죠. 내가 이거 할게. 내가 add도 하고 내가 리스트도 하니까 여기서 해결할게요. 앱이 굳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데 그 역할을 만드는 것도 필요가 없네요. SC에 대해서도요. 스캐너를 메인에서 시작해가지고 메인이 앱에 넘겨주고 앱이 다음과 같이 받았어요. 생성자 하면서. 여기서 받은 SC를 런하면서 여기 넘겨주고 있는데 SC를 모티베이션 컨트롤러도 생성할 때 받읍시다. 그럼 생성자로서 모티베이션 컨트롤러가 퍼블릭 모티베이션 컨트롤러 그대로 쓰고 여기에 스캐너 SC 받고요. 그러면 디스 SC가 SC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SC가 디스에 없죠. 그러니까 디스에 만들어 줄 겁니다. 프라이빗 스캐너 SC 컨트롤러에서 SC를 속성으로서 생성자에서 받게 되면은 메서드들이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매개 변수로도 안 줄 겁니다. 여기서 준 거죠, 여기서. 여기서 줘서 받았어요. add에서 쓰는데 add가 쓰는 스캐너는 new는 메인에서 됐고요. 메인에서 만들어진 게 매개 변수로 타고 앱 타고 그 다음 앱에서 생성자였던 그 모티베이션 컨트롤러 타서 별로 온 거죠. 그 타고 온 거를 자기 걸로 좀 자기화해야 되는 게 요 코드. 대입이 됐잖아요. 대입된 게 여기 있고요. 내 걸로 가지고 왔으니 이제 SC는 내 안에 있는 그 컨트롤러 안에 있는 모든 메서드들은 접근이 돼요. 그래서 얘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타고. 근데 SC를 new를 막 하면 안 돼요. 얘는 통로잖아요. 한 번 해야 하는 게 만족해요. 한 번이고 한 번 맞는 것 같고 다 이렇게 좀 공유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이거를 앱에서 뉴하고 컨트롤에서 SC를 뉴 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